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타파 그 6번째 시간 해외 영업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부분이 해외 영업 부분이고요. 첫 번째, 세아상역의 스토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상역의 해외 영업팀입니다.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묻고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실게요. 자, 민이라고 하는 분께서 무역회사이긴 하지만 제조 수출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세아상역은 궁극적으로 옷을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품에 대해 바이어와 논의해서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시제품을 제작하면서 컨펌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머티리얼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기업과 산업군에서는 똑같은 해외 영업이긴 하지만 약간씩 상이하거든요. 여기 세아상역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해외 영업의 일은 첫 번째 기획을 한다. 어떤 옷을 만들지에 대한. 두 번째, 그 기획한 옷을 시제품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사와 컨펌 과정을 거칠 거고요. 고객사에서 오케이, 그 옷을 한번 만들어라 라고 하는 컨펌이 떨어지면 이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준비 단계 일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일을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여자분 사원이었거든요. 이분께서는 샘플링하는 과정을 한다고 하시네요. 무슨 말이냐? 다양한 브랜드들의 옷을 소위 얘기해서 주문 제작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이라든지 옴니 채널이라든지 빠른 제작 시스템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안목도 올라가기에 바이어들의 시선 역시 더욱 꼼꼼해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비자들의 안목이 빨라지니까 당연히 바이어들이 소비자들의 시선보다는 더 빨리 기민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어들의 눈이 더욱더 꼼꼼해졌다. 따라서 시제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마음에 들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컨택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한다. 즉 샘플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이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왔다 갔다 의사 교환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은 이제 해외 영업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영어는 그럼 잘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여자분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여자분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영어가 낯설지는 않았어요. 즉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일단 남자분께서는 한국에서 자랐고 심지어 전공도 국어 국문학이라고 하는데 영어 실력은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영업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의문을 가지는 게 선생님 저는 영어를 그렇게 사실 잘하지 않는데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해외 영업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영어 실력은 꼭 필수적인 것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뭘로 할 건데요. 만국 공용어가 결국엔 영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 현지인들과도 영어로 메일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스피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그래도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메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딩이나 라이팅은 능숙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영어 실력은 필수적인 역량이다. 스피킹보다도 리딩이나 라이팅 쪽에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놓고 보면 리딩이나 라이팅이 되시는 분들이 거의 스피킹도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토익을 한 900 정도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근데 리딩이나 라이팅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스피킹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시는 게 합격의 확률을 조금 더 높이시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먼저 우리 여자분입니다. 아직 신입이라고 하네요. 이때 당시에 신입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고객사들의 업무 메일을 확인한다. 이 부분이 왜 해외 영업에서 중요하냐면 우리와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똑같은 시차에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전화를 통해서나 다양한 SNS를 통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 저쪽에서는 업무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이 뭐다? 바로 메일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자, 주로 시제품 제작과 발송 업무를 맡고 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처음이라 그런지 아직은 조금 분주한 느낌이 드는데 점심 식사 후에는 생산 공장에 샘플을 보내고 그다음에 발주 사항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얘기. 그렇죠? 이분은 일단 샘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컨펌을 받아야 되고 컨펌이 난다라면 그걸 발주를 넣어야 되니까 그거에 관련된 일을 보통 점심 식사 후에 한다고 하네요. 자, 남자분입니다. 저희의 주된 업무는 바이어와 생산 공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이다? 조율자 역할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해외 영업, 여러분들이 한세를 지원했건 세아를 지원했건 아니면 뭐 영원무역을 지원했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업체들의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해외 영업자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이어와 컨택을 하고요. 생산 공장을 컨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 입장에서 서로 조율을 하는 겁니다. 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제품들의 발송 시간이 모두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송 시간에 따라 업무 순서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점 쓸 때 가장 많이 뭘 써요?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스케줄러를 작성한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업무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부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해외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 부분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업무에 있어서는 메일을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 메일을 디테일하게 체크해야 될까요? 어떤 피드백들이 왔고 요청들이 왔는지를 꼼꼼히 정리해야 된다. 꼼꼼하다라고 하는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디테일한 이런 내가 좀 약간 디테일도 잘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잘못 이해한 한마디로 수만 장의 옷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에 분명히 듣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능력도 있죠. 내가 잘못 이해하면 수만 장의 옷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한 장의 옷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꼼꼼해야 된다. 디테일하게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밀하다, 정교하다, 그다음에 기획과 추진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획과 추진력이 모든 직무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본다면 특히나 해외 영업에 있어서의 이런 세아나 한세나 이런 쪽은 세밀하고 정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꼼꼼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류 수출업에 있어서의 해외 영업은 옷이라는 상품 콘텐츠를 만드는 PD와도 같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제가 왜 붉은색으로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아니면 면접 때 의류 수출업에 있어서 해외 영업을 어떤 직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해당 직무의 취업 계획이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실제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았던 학생들이 이제 의상 디자인학과 아니면 의류학과 이런 친구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서 보통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의 유학을 다녀와서 뭐 MD라든지 이런 직무에 좀 관심을 갖고요. 아니면은 진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해외 수출 영업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분은 과연 어떠한 계기로 취업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이네요. 전공이랑 연관이 컸던 것 같다. 어떤 전공이었는데 창업과 관련된 전공이었다. 그래서 경영 프로세스를 비롯해서 기업가 정신, 뭐 창업 지원금을 받는 클래스가 있었다. 때문에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했었고 또 당연히 옷이라든지 패션이라고 하는 분야가 좋기 때문이겠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해요. 꼼꼼해요. 영어도 잘해요. 할 수 있는 산업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옷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옷을 만드는 조율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업을 한다면 들어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퇴사율은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지원하는 이 산업에 있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기호를 갖고 있느냐는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더니 의류 관련 벤더 업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학문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뭐 기업가 정신을 배웠기 때문에 영업이라고 하는 분야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남자분을 한번 볼게요. 역시 옷에 대한 애정이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원한 산업 쪽에 있어서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분은 이랬대요.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어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들의 의류를 내 손을 거쳐서 나온다는 사실이 뿌듯했기 때문에 야, 내가 만든 옷이 전 세계적으로 팔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뿌듯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쪽으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옷 자체에 대한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해외 영업 쪽의 산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옷이 제작되는구나를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전공이 반드시 필수적이냐? 해외 영업에 관련된 전공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자분이 말씀하시네요. 상경 계열은 거의 없다. 영업이기 때문에 상경 계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경 계열은 거의 없고 어학 계열을 전공한 분들이 많다. 또 패션을 전공한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꼭 의류학과를 전공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자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이라고 하면 상경 계열이 떠오르지만 다른 직군의 영업처럼 남다른 마케팅이나 영업 스킬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저희 회사가 국내 벤더 업계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로 바이어들과의 커넥션은 이미 완성돼 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바이어와의 커넥션. 즉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될 것 같고 전화해서 무슨 판로를 뚫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웬만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서 아는 웬만한 기업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웬만한 커넥션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매 시즌 옷을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원만히 수행한다. 즉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산업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어떤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시장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내가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분기 반기별로 바이어와의 대규모 미팅을 하긴 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영업 스킬이 나오기 때문에 즉 실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업 스킬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필요 역량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제일 중요한 건 꼼꼼함이에요. 아까 남자분이죠.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메일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죠. 업무는 하나가 시작되고 끝난 후 다음 업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가 시작되고 중간에 또 하나가 시작된다. 그렇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있어서 하나의 업무를 쫙 하다가 딱 끝내놓고 오케이 잘했어 라고 해서 또 다른 업무를 딱 주면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일 좀 끝내고 이 일을 받겠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일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또 저를 부르죠. 팀장님도 부를 거고 내 위에 상사도 부를 거고 불러서 계속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그래서 꼼꼼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이만큼까지 진행했고 내가 봤을 땐 이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잊지 말고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꼼꼼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 특히 어디에 있어서 해외 영업에 있어서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에 맞추어 각각의 스케줄을 모두 관리해야 된다. 기억력도 좋아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왜? 한번 놓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애초에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그렇게 많이 쓰는 메모하는 습관이 실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해외 영업하시는 분들은 꼭 꼼꼼함을 강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자분입니다. 작은 실수가 역시 큰 사고로 이어진다. 샘플 발송을 안 했다. 부자재 하나 발주를 넣지 못하면 공장 라인에 문제가 생기고 금전적인 손해, 그래서 세심하게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뿌듯할 때 언제냐? 여자분이네요. 내 마지막 시제품을 바이어한테 컨펌 받는 단계. 되게 빠르게 변하는데 바이어가 그걸 오케이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바이어가 흔쾌히 마음에 들어하며 아주 출고까지 이루어졌을 땐 좋은 것 같다. 남자분 갈게요. 이분은 빅사이즈 여성 의류를 담당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빅사이즈 여성 의류도 이런 트렌드도 확산될 수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의 매출이 늘어날 때 당연히 뿌듯하겠죠. 네, 힘들 때는 그럼 언제냐? 이역만리에 있는 바이어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죠. 우리가 신나게 메일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문서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 가야 되니까 이런 점 힘들겠죠. 또 한창 오더가 많을 경우에는 또 불가피하게 야근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근데 이건 뭐 어디에나 있는 어떤 직무나 하는 부분이니까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단, 운반, 재단 작업 등에 대비해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 특히나 이건 굉장히 좀 사실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직자들을 위한 조언, 새해를 가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이 일에 열정이 있을 때 지원하다, 지원해라 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왜? 회사의 외형적인 모습, 여러분들이 이제 새야, 한세라고 하면은 실제 뭐 어떤 환상, 그 다음에 월급도 사실 많이 주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퇴사율도
뭐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진짜 이 일에 대한 정말 열정이 없으면 그래서 조건만 보지 말고 열정이 있을 때 지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해에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회사도 여러분들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여자분은 뭐 불안함이 있거나 좌절하거나 위축될 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너무나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정답이긴 해요. 여러분들 새해 가고 싶고 한새 가고 싶고 해외 영업하고 싶은 분들 불안하고 초조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버리고 본인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자신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을 정해 준비하는 거 추천드려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기업만큼은 아니면 한 산업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직무 혹은 산업 쪽으로 하나를 디폴트로 정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것들을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니까 나머지 것들도 같은 직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연관성 있게 지원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뭘 제일 저는 중요시 여겼냐면은 그에 맞추어 각각의 스케줄을 모두 관리해야 된다. 꼼꼼함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해외 영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봤던 그런 뭐 세아라, 한세 이런 쪽도 있지만 상사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시죠. 하지만 참 많이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도 힘들 거고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도 대단히 힘드실 겁니다. 어떤 일 하는지 볼게요. 일단 그렇다면 왜 해외 영업 상사 쪽이 지원했는지 해외 영업이 지원했는지부터 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한 분이 말씀하시네.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었다. 해외 영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꿈이 있더라고요. 난 원래부터 해외 영업을 하고 싶었다. 무역회사 아버지께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 출장을 다니셨고 또 해외에서 엽서를 보내주곤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엽서들을 보면서 해외 영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꿨기 때문에 근데 전 이게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비슷한 지원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틈틈이 공부했다. 그럼 조금 더 면접 때라든지 이런 때는 어느 국가에 가보셨어요? 그 국가의 역사를 사실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런 국가들의 문화는 어땠어요? 라고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시간 있을 때마다 외국어 라디오 들으면서 쉐도잉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이러네요. 세계를 무대로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게 느꼈다. 가장 많이 쓰는 지원 동기가 되겠죠. 왜?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또 싫어하는 성격과도 좀 맞을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해외 영업인 거잖아요. 즉 밑에 있는 부분 나는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게 싫어. 뭔가 움직이는 게 하고 싶으니까 영업인 거고요. 위에 있는 거 나는 국내도 좁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해외 영업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도전 정신과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취업 스펙을 쌓기보다는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네요. 어떤 경험을 했냐라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더니 응원단장 해봤다. 그 다음에 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참여했다. 또 유럽 배낭여행도 무전여행 컨셉으로 한번 해봤다고 하네요. 유럽 현지 호스텔에 무료 숙박도 해봤고 최소한의 돈으로 한 달간 여행했다. 평창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해봤고 스키장 페트롤 특전사 복무 등 다양한 경험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다. 해외 영업에 관련된 경험은 전혀 없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즉 나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점을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최소한의 돈으로 한 달간 여행했다. 해외에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내가 이렇게 한 달간 여행해봤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외랑 끼워 맞췄겠죠. 그 다음에 활발한 성격이다. 긍정적인 성격이다, 적극적인 성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최소한의 돈으로라든지 아니면 홍보대사 해봤다, 페트롤 해봤다, 특전사 복무해봤다. 뭐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좀 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내가 지원한 직무와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격 비결을 물었더니 자기소개서 작성에 공을 들였다. 지원 동기 비전, 핵심 역량, 성격상의 장단점, 성공 및 실패 경험이었는데 글자 수가 약 400자 정도로 제한된다. 와, 자기소개서 400자면 거의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간략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전달해야만 한다. 저는 사실 400자 정도면 기업이 안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분은 좀 이렇게 했고요. 인사 담당자가 읽기 쉽게 그들의 관점에서 써야 한다는 점인데 어떻게 썼는지까지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식으로 읽기 쉽게 적었는데 그 점이 합격 원인 중에 아닐까 생각한다. 나도 역시 그 최대리와 마찬가지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경험을 많이 해봤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할 거리, 쓸 거리, 특별히 남들과는 다른 이러한 것들이 많으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의 경험이 거의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특전사는 쉽지 않거든요. 스키장 페트롤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해본 지원자가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심 있는 산업이 생기면 그 분야와 연관된 일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봤다. 커피 산업이 나는 궁금했었어. 그래서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를 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정한다면 아니면 내가 이 산업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2학년 때는 전혀 다른 산업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다양한 산업들을 알아봐야죠. 그렇게 나는 이 산업에 관심이 생기면 직접 몸으로 체험해봤다라고 하는 전 이 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상사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의 어떤 영업 방식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내가 해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연관성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 지원자가 어떠한 성격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글을 읽는 사람 아니면 말을 듣는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제대 후에는 피트니스 산업에 흥미가 생겨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한번 알아봤다. 즉 모르겠어요. 얼마만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원자가 얘기한 것처럼 해당 산업에 대한 나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소했다. 면접장에 가선 더욱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 영업에 딱 맞는다라고 한다기보단 이 상사에 딱 맞는다라고 하기보단 이 지원자는 본인이 관심 있는 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해볼 수 있는 적극성을 지닌 지원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랑스 루이비통에서 또 인턴도 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하고 몸소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학점이나 영어 점수보다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여기 붉은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영업 쪽, 영업 관리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내가 직접적인 백화점, 마트 아니면 뭐 극장 이런 쪽에 내가 경험이 없어. 그럼 그쪽에 경험 있는 사람 어떻게 이기려고요? 내가 경험 있는 쪽에 경험을 한번 해봤다. 나는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적극성을 지녔다라고 만들어 가자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외국어 실력 물어봤습니다. 어떤지 대답 한번 볼게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영어 능력은 원어민 수준이 아니다. 오픽 IM3, 토익 스피킹 6등급 정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네요. 영어 면접 시 군대 생활이 어땠나 등의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소신껏 대답했다. 외국어는 하나의 수단이지 취업을 위해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인데 토익 스피킹 레벨 6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따는 점수긴 해요.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이 사실 회화를 좀 유창하게 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 생각에는 영어를 못하는 분 같지는 않고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소신껏 대답하는 이런 자세 그럼 또 자세를 볼 수는 있어요. 왜? 내가 회사 들어가서 영어를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어떤 니즈가 충분히 있었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완벽한 회화 실력을 갖추려고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해외 영업을 지원하는 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사이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여겨져서 마이너스가 될 요소가 높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해외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에 관련해서는 부족함 없이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업무 소개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가 나왔네요. 스케줄을 먼저 정리한다고 하네요. 그다음 뭐 중국어 공부한다고 하고 이메일 체크 역시 빼놓을 수 없죠. 그다음 미팅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뭐 준비를 한다. 그다음에 해외 현지 상황에 따라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체력을 많이 요하는 그런 직무다. 그래서 고객사와 공급사는 물론 경쟁사들과의 만남도 잦은 편이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회의 많이 한다. 미팅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긴 시간을 투자한다. 또 현지 그 사정에 의해서 퇴근이나 술자리도 잦은 만큼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갖추고 있다. 와, 신입사원한테 정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갖추라고 하네요. 아무튼 좀 힘들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만 맞춰봐도 좀 힘들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있어서의 무언가도 또 맞춰봐야 되는 그런 부담, 체력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다른 분입니다. 역시 오전에는 이메일 회신 업무를 한다. 오후에는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한 일에 집중을 한다. 자, 필요 역량입니다.
동정관 안에는 자 이분이 하시는 일이 이제 동정관 관련된 업무인가 봐요. 동정관이라고 하는 거에는 동, 금, 은, 비소, 납 같은 중금속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뭐가 힘드냐면 가격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꼼꼼함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등장하죠. 꼼꼼함이라고 하는 역량. 왜? 이것은 시기에 따라 가격 변동이 무척 크기 때문이다. 가령 알루미늄을 100원에 샀는데 5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가격에 대한 날카로운 예측 능력은 물론 선물 파생 거래, 미리 거래한다는 것이죠. 선물 파생 거래 업무도 역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평소 해외 시장 상황과 증권 등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된다. 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무대포 정신으로 판 구매 업체를 실수 없이 공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상사의 업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사에 근무하는 친구를 알고 있는데 미생을 생각하시면은 그게 좀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그리긴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필요 역량 이분은 외국어 실력을 역시 갖춰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본인도 사내 외국어 강좌를 통해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도 이제 상사를 가고 싶습니다라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이거든요. 해외 출장은 즐거움보다는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크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해외 출장 간다면 되게 와 부럽다,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해외 영업을 가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갖고 계시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한번 창조해 보겠다. 내 한계를 한번 이겨내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된다. 아까 생각나죠? 무대포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무대포 정신. 특히나 이건 상사 쪽. 이번에 그 포스코 대우가 좀 약간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시켰어요. 그래서 포스코 대우를 지원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상사는 우리가 아까 봤던 세아상역과는 조금 다른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과 우리나라만 약간 이런 스타일의 해외 영업을 하고 있죠. 상사에서요. 정말 모든 걸 다 파는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무대포 정신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신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해외 영업을 지원한다. 근데 상사만을 놓고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해외 영업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산업 쪽에 있어서의 해외 영업을 한번 같이 고민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그 취업 준비에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질문 사항은 뒤에 보이시는 어떤 주소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취업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